안녕하세요. 라이프 매거진 황혜린입니다. 대전의 한 대학과 대전 지역 기업들이 힘을 합쳐서 IT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얼른 가볼게요. IT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IT 분야의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IT 관련 학과의 전공 교육은 기업이 원하는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현실. 학생들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이 정작 취업을 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 활용을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이유로 대학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학생들이 기업에서 원하는 실무 능력을 갖추지 못한 점이 가장 많이 언급되는 문제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찾은 이 대학은 현장 중심형 주문식 인력 양성 교육을 통한 재직 근로자의 역량 개발 사업으로 기업체와 협력하여 중소기업 연계형 IT 소프트웨어 공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저희 IT 소프트웨어 공학과는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서 지역 중소기업들과 협력해서 저희 대전대학교가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편입 과정을 통해서 2년간의 전공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기업과 지역 사회가 요구하는 IT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업 맞춤형 교과 과정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원들의 강의 참여를 통해서 실무에 강한 IT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재직자들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선취업 후 학업 기반 구축을 촉진할 수 있어 재직자와 기업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제가 지금 디자인 쪽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 쪽을 더 배우면서 디자인이랑 프로그램이랑 좀 접목시키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계기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위치가 중간 개발자,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이제 최고 관리자, 한 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관리자로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와 가사까지 겸하고 있는 주부 최영은 씨의 경우 학창 시절 디자인을 전공한 경험을 살려 현재의 회사에 입사했지만 소프트웨어 경험이 전무해 실질적 업무에 투입되기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은 물론 직원들과의 대화에도 어울리기가 쉽지 않았다.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에 들어와서 소프트웨어 개발 공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그래서 공부도 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공부하면서 개발자분들은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같이 업무 요청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업무도 같이 하고 있어요. 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으면서 사장님의 추천으로 교육을 받게 된 영은 씨는 몸은 버겁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사실에 기쁠 때가 많다. 원래 경영 지원 쪽만을 일을 하다가 경영 지원뿐만 아니라 개발도 하면서 개발 시작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지식도 더 많아졌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재직자들은 장기 재직이 가능해져서 좋고 기업은 전문 인력을 확보해서 좋고. 장점은 이제 직원들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복지 차원이고요. 회사에서 본다면은 이제 직원들 사기. 근데 사실 이제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학사 편입 대상자가 사실 5% 미만입니다. 95% 이상인데 다 4년제 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 친구들을 계속 이제 프로젝트의 연속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인력 교체라든지 어떤 퇴사를 막기 위한 어떤 복지 정책이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사 편입에 이게 좀 동참하고 있는 거죠. 분위기부터 전문가 느낌이 물씬 풍기는 강의실엔 수업이 한창이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교수의 강의는 수강생들이 실무 현장으로 돌아가 언제든 활용 가능하도록 진행되고 있다. 우리 일반 대학생들한테 와서 강의할 때는
그 IT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좀 전해주고, 반대로 또 IT 소프트웨어 공학과 학생들하고 강의할 때에는 우리 일반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전해줘서 서로 보완적으로 서로 미래를 좀 예측하는 한 면이 있고, 또 이쪽 학생들은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수강생에 대해 전담 교수를 지정하여 수강생과 교수 간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학사 과정 전반에 걸친 지도뿐 아니라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담 교수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학교에 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수님의 케어를 받고 있다,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어떤 소속감 같은 걸 훨씬 더 밀착도 있게 줄 수 있는 게 전담 교수제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주에 한 번씩 같이 개별적으로 차 먹는다든지, 한 달에 한 번씩은 식사한다든지, 이런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거든요. 그러면 잘 몰랐던,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그런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기업의 수요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진행하여 완벽한 인프라를 정비한 이 대학은 이제 참여기업의 학교의 학문적 기술과 시스템을 전수하고 지역 내 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등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IT 서비스 분야의 수요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를 할 수 있다면 이거는 기업체의 이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그 중소기업과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술을 선도하는 연구소들과 그 협력 관계를 더 공고하게 해서 실무 적용에 활용이 될 수 있는 교과과정 개발을 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조건과 기회가 된다면 그 석사과정 개화학과를 유치를 해서 재직자를 위한 학사, 석사 연계 과정을 제공을 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전문화된 그 IT 서비스 분야 인류 양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지역 경제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IT 강국을 주도할 참 인재 양성에 힘쓰는 대학. 지역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를 책임져 주길 기대해 본다. 여러분, 혹시 고분자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텀블러, 핸드폰 케이스, 안경, 볼펜, 이렇게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런 물질에도 고분자가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오늘 찾은 곳은 경기도 수원의 한 대학교. 1988년 고분자 공학과를 근간으로 첨단 산업 고도화에 발맞춰 생명, 나노, 신소재 분야로 영역을 확대 및 계층한 이 대학교에 우리에게 고분자에 대해 확실히 알려줄 교수가 있다고 하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고분자가 이것이다, 이렇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쉽게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좋습니다. 사실 고분자는 우리 인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에서부터 뭐 나무를 구성하는 셀룰로스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제가 이론과 실제를 함께 보여드리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재공학과 홍영근 주임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약 30여 년 동안 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며 첨단 신소재 기술 분야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 및 연구를 통해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그런 홍 교수와 대학은 재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장학금 제도를 닫고 시설적 측면에서는 현재 신공학관을 건설 중입니다. 교수님, 제가 오늘 고분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러 왔는데요. 신소재공학과에서는 고분자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네, 우리는 고분자를 신소재로 생각을 해서 공업용 플라스틱에서부터 바이오 플라스틱, 그다음에 공업용 섬유, 그다음에 고무,
접착제 이런 것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조금 조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이 자가치유 아스팔트를 개발하셨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그게 뭔가요? 네, 자가치유 아스팔트라는 것은 외부의 도움 없이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수리, 보존하는 걸 말합니다. 그 시스템에는 첫 번째는 이렇게 마이크로 캡슐을 가지고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고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치유 능력을 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스팔트 표면에 생기는 미세 균열 틈으로 물이 스며들어 아스팔트 피막이 벗겨지게 되는 현상을 일컫는 포트홀은 도로 안전운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홍 교수가 개발한 자가치유 아스팔트는 인체 상처 치유 과정을 모방하여 오랜 사용 중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손상 현상을 원상태로 복구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스마트한 아스팔트라고. 기존의 아스팔트와 자가치유 아스팔트 이렇게 쪼갰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기존의 아스팔트인데, 기존의 아스팔트에서는 갈라진 계면이 이렇게 깨끗하게 나오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자기치유용 아스팔트는 서로 잡아당기는 통에 이렇게 이쪽 면하고 서로 이 잡아당기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익숙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무슨 용기 같기도 하고 크레딧인 것 같기도 한데 이런 건 도대체 뭔가요? 저희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생분해성 용기입니다. 이거는 이 밀가루나 옥수수 전분을 가지고서 이 만든 건데, 이 안에는 위해 물질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그릇으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버렸을 때 이거를 그대로 부셔뜨려서 돼지의 사료에 넣어주면 돼지의 좋은 먹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리사이클링 하는 거죠. 자연적 분해가 힘들어 환경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존의 플라스틱 제품과 달리 땅속에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분해가 일어나는 이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후에 돼지 사료로 이용할 수 있어 얼마나 자연 친화적인 물질로 만들어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한다.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홍영근 교수. 그래서 늘 교수의 연구 과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교수가 고안해낸 연구는 세계 최초로 폐목재, 톱밥 등 버려지는 목재들을 활용해 바이오 가솔린을 얻는 기술 연구. 석유값의 급등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 아닐 수 없다. 여기 있는 이 톱밥들이 정말 단 열흘이면 휘발유가 된다는 게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원래 석유라는 거는 식물이나 동물이 흙 속에서 산소 없이 분해돼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그 식물, 즉 셀룰로스를 가지고서 지금 휘발유를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석유가 생성되는 시간은 약 3억 년. 그런데 그의 연구를 통해 우리는 단 열흘 만에 바이오 가솔린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홍영근 교수가 이뤄낸 쾌거. 바이오 가솔린 연구는 마치 3억 년 전 과거에서 현대로 타임머신을 탄 효과라 할 수 있겠다. 환경 문제, 교통 안전 문제뿐만 아니라 세계인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웃게 할 연구들을 참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덕분에 오늘 고분자에 대해서 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실 연구가 굉장히 기대되는데 어떤 연구 과제들을 해내실 예정이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만든 자가치유용 아스팔트를 가지고서 자가치유용 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포트홀드 없고 안락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바이오 가솔린이 수율이 한 5% 정도인데 20% 정도로 올려서 세계 특허를 내고서 그다음에 어떤 큰 비즈니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욕심이 있다 그러면 아스팔트 위에 쏟아지는 햇빛에서 열 에너지 그리고 이 수많은 교통 차량 하중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고분자. 고분자를 활용한 홍영근 교수의 연구들이 앞으로 우리 생활을 더 안전하고 이롭게 만들어주길 기대해본다. 여러분, 성인 사망률 1위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암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서운 질병인 이 암. 그런데요, 이 암의 진단과 치료에 아주 혁신적인 연구를 하는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바로 가보시죠. 오늘 찾아온 곳은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 역량과 최대 규모의 인프라를 갖춘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 분야 연구중심 대학으로 정평이 난 이곳에 오늘 만나볼 아주 특별한 연구소가 있다. 여기가 바로 암 제어 연구의 핵심 기지인 C5 센터. 이곳의 수장인 서판길 교수는 제7회 아산의학상을 수상하고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201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국가석학으로 열정을 다해 C5 센터를 이끌고 있다. 서판길 교수는 25년 동안 생체 신호 전달 연구에 전념해온 이 분야 최고의 세계 석학이다. 서 교수는 그동안 세계적 권위의 셀, 사이언스, 네이처 등을 포함해 상위 10% 이내 국제 저명 학술지에 총 26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이 중 18편은 100회 이상 인용되는 등 현재까지 논문 피인용 총 횟수가 총 10,000회를 넘는 뛰어난 연구 성과로 주목받았다. C5 센터는 이러한 서 교수의 연구 성과가 집약된 암 전문 연구기관이다. 그 생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세포간, 또 세포로 이루어진 기관은 기관간, 또 세포 내 여러 가지 생체 분자들이 서로 교신을 하면서 생명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체 신호 전달 기작이라는 것은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그 생명체 이해의 기본 원리인 생체 신호 전달 기작에 대한 분자 수준 또는 세포 수준, 개체 수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암 치료 연구는 암세포 내 단일 분자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에 높은 전이율과 재발률이라는 한계에 부딪혀왔다. 하지만 C5 센터는 암 조직 내 세포들 간의 미세 환경을 연구함으로써 암 성장 및 전이 과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암 세포가 성장하고 여러 가지 관련된 주변 세포들하고 신호 교신을 통해서 자기의 그 생명체를 유지하는 그 원리를 만약에 규명이 된다면 암 세포 제어, 즉 말해서 치료 또는 거기 어떤 특정 어떤 기작이 발견되면 그걸 활용한 어떤 진단 목적, 기술 개발 이게 이루어질 걸 기대하게 되고 그게 되면 뭐 조기 암 진단 또는 암이 발생했는데 그걸 치유되는 과정에서 그런 기본적 원리를 활용한 기술 개발이 궁극적으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의 연구는 암과 같이 치료가 어려운 질병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제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생체 적합 나노 소재 및 분자 융합 영상 등 첨단 기술을 동원해 생체 내 암 성장과 전이 기작을 밝혀감으로써 암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여기는 유니스트의 영상분석센터입니다. 영상분석센터는 의학적, 생물학적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금 국내 최고의 연구진과 국내 최고의 장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설을 활용해서 국내 최고의 연구 결과를 지금 현재 도출해내고 있으며 연구 분야는 암, 당뇨, 줄기세포와 같은 핵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C5 센터는 현재 포스텍, 국립암센터 등 국내외 암 전문 기관들과 교류 협력하여 활발한 공동 연구를 진행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연구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지자체의 참여를 통한 협력 클러스터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다학제적 연계 교육 프로그램과 국내외 우수 연구자와 인적 교류 및 방문 연구를 강화하여 C5 센터가 글로벌 암 제어 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는 항상 운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연구는 남이 한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보다 더 노력해야 자기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만큼 정직한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만큼 해서 남보다 잘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과학자는 항상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이라 적어도 남보다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정성을 다하면서 즐겁게 연구하면 언젠가는 그 보람을 얻을 수 있을 거로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첨단 연구의 산실 울산과학기술대학 C5 센터. 혁신적인 연구로 암 정복을 앞당겨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곳이 되길 기원한다. 우리는 세계로